밤 11시 40분 마지막 버스가 들어오는 순간 어디선가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도시 외곽 작은 버스 종점은 원래부터 을씨년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빗물이 고인 보도블록 위로 바람이 쓸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주변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정류장에는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정류장 의자 아래 작은 몸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였습니다. 회색빛 줄무늬에 귀끝이 살짝 찢어진 길고양이. 처음에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길고양이가 비를 피한 거겠거니, 배가 고파서 사람 주변을 맴도는 거겠거니.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고양이는 음식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울지도 않았습니다. 멀리서 버스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면 고양이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멈춰서는 그 순간 고양이는 정확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하나, 둘, 셋. 고양이는 내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올려다봤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조용히 마지막 사람이 내렸습니다. 버스 문이 닫혔습니다. 고양이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장면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됐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강풍이 몰아치는 날에도, 마지막 버스가 들어오는 시간, 고양이는 반드시 나타났습니다. 버스 기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스갯소리였습니다. 거기 정류장에 맨날 마지막 버스 기다리는 고양이 있다더라. 다들 웃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한번 직접 보고 나서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우스운 장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배고픈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을 바라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10번 노선 버스기사 박씨는 그날따라 퇴근이 늦었습니다.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차를 돌리는 길에 정류장 쪽을 힐끗 봤습니다. 어김없이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비가 꽤 세게 내리고 있었는데 고양이는 의자 아래서 나와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박씨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양이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다가오는데도 그 자리에 서서 박씨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잠시,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씨는 그 눈빛을 나중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박씨는 퇴근 후 고양이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고양이는 정류장을 떠나 오래된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들은 다 문을 닫은 시간이었습니다. 셔터마다 낙서가 가득했고 바닥은 젖은 채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골목을 걷고 또 걷고 사람이 거의 오지 않는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폐창고 앞에서 멈췄습니다. 창고는 오래전에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문은 경첩이 빠진 채로 삐딱하게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그대로 새어나왔습니다. 박씨가 손전등으로 비추자 무너진 나무판, 찢어진 비닐, 녹슨 철제 선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안쪽 어둠 속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끼 고양이들이었습니다. 세 마리가 서로 몸을 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뜬 것들이었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새끼들 옆에 몸을 내리고 누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창고 밖, 골목 쪽을 바라봤습니다. 박씨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아직 뭔가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씨는 창고 근처 슈퍼마켓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오래 장사해온 주인 할머니에게 고양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 저 고양이 어떤 할아버지 따라다니던 애예요. 몇 년 전이었습니다. 이 동네에 혼자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버스 타는 할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매일 저녁 어딘가를 나갔다가 마지막 버스를 타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버스에서 내릴 때마다 주머니에서 작은 사료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류장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고양이에게 밥을 줬습니다. 고양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버스 도착 시간에 맞춰서 어디선가 달려왔습니다. 노인이 내리면 제일 먼저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그런 고양이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왔냐? 그 짧은 인사가 몇 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노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다는 말을 들은 사람도 있었고
그냥 어느 날부터 안 보였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노인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잊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잊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사라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고양이는 마지막 버스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문이 열리면 내리는 사람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없으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일이 벌써 몇 년째였습니다. 박 씨는 슈퍼를 나오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도시에 폭설이 시작됐습니다. 기상청에서 기록적인 적설량을 예보했고 밤이 되자 정말로 하늘이 뒤집어진 것처럼 눈이 쏟아졌습니다. 버스 운행이 순차적으로 중단됐습니다. 마지막 노선도 종점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정류장에 고양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날씨면 창고 안에 있겠지.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걸렸습니다. 새끼들이 아직 어렸습니다. 창고는 너무 낡았습니다. 결국 손전등을 챙겨 나섰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깊이 빠졌고 골목은 이미 흰 벽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따라 안으로 들어갈수록 발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창고 근처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박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창고 한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지붕 일부가 내려앉았고 나무 기둥들이 삐걱이며 안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폭설 무게를 버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고 약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새끼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어미 고양이가 튀어나왔습니다. 고양이는 박 씨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다가왔다가 물러났다가를 반복하면서 계속 무너진 안쪽을 향해 울었습니다. 박 씨는 바로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너진 나무판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그 아래쪽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나무판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물 전체가 불안정했습니다. 한쪽을 건드리면 다른 쪽이 흔들렸습니다. 위에서 눈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새끼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박 씨는 장갑을 벗었습니다. 맨손으로 잔해 아래를 더듬었습니다. 손이 찢겼습니다. 차가운 나무 파편이 박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몸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새끼 한 마리가 나무판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꺼낼 때 구조물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위쪽이 삐걱하며 기울었습니다. 박 씨는 온몸으로 나무판을 밀어냈습니다. 새끼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몸이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박 씨 발치에서 울부짖듯 울었습니다. 나머지 새끼 두 마리도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하나는 비닐 아래, 하나는 선반 뒤, 셋 다 살아 있었습니다. 박 씨는 눈보라 속에서 새끼 세 마리를 품에 안고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한 발짝도 뒤처지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버스 기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알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정류장 근처 빈 공간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낡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누군가 오래된 담요를 깔았습니다. 슈퍼 할머니는 사료를 내왔습니다. 버스기사 한 명이 작은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들어갔습니다. 새끼들이 담요 위에서 처음으로 편하게 뒹굴었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새끼들 곁에 몸을 누이고 한참 동안 경계하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겨울은 길었습니다. 새끼들은 약했습니다. 감기 증상이 나타났고 상태가 나빠지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박 씨가 동물보호소에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미 고양이 경계심이 너무 심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보호소 직원이 접근하려 하면 고양이는 숨어버렸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호소 직원 이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사료를 두고 갔습니다. 멀찍이 앉아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것만 반복했습니다. 고양이가 쳐다볼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위협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냥 옆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버스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고양이는 예전처럼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짧게 버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이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 발치에 앉았습니다. 이씨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고양이가 먼저 그의 손 쪽으로 머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눈가가 붉었습니다. 며칠 뒤 어미 고양이와 새끼들은 함께 임시보호 공간으로 옮겨졌습니다.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깨끗한 담요, 조용한 조명. 새끼들은 처음으로 몸을 쭉 펴고 눕더니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방 안을 한참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구석구석을. 그리고 창가에 올라가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양이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고양이 가족은 한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두 아이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너무 달려드는 바람에 고양이는 며칠 동안 장롱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달래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사료를 문 앞에 두고 억지로 꺼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스스로 나왔습니다. 천천히, 자기 속도로. 새끼들은 더 빨랐습니다. 어느 날 보니 아이들 무릎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발을 주무르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집 엄마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고양이를 키우는 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고양이가 우리 집을 받아준 것 같더라고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에 코를 대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환한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버스였습니다. 고양이는 그 빛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뒤에서 새끼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미 옆에 몸을 기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양이는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정류장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새끼들이 기다리는 방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 정류장 앞을 지나며 말합니다. 고양이가 아직도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버스 소리를 들으면 여전히 어딘가가 당겨지는 게 있을 거라고.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몇 년을 매일 밤 한 사람을 기다렸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고양이에게는 기다려줄 사람이 생겼습니다. 돌아갈 자리가 생겼습니다. 버스 문이 열릴 때 찾던 얼굴. 그 얼굴이 이제 집 안에 있습니다.